네, 우선 1차 시와 2차 시와 2.5차 시에 있는 내용을 포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2차 시, 2.5차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물질 2개나 3개 정도를 섞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쓸 수 있고 개수를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만약에 질소라는 기체와 수소라는 기체가 합쳐져서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금 질소라는 기체가 화학식이 N2, 수소가 H2, 암모니아가 NH3라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주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프린터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듯이 2.5차시나 2차시처럼 한글로 그냥 질소와 수소를 더했더니 암모니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질소라는 건 화학식이 N2다, 암모니아는 NH3다,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쓸 수 있어야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화학식들이 더해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될 때 이 반응하기 전의 화학 물질과 반응한 뒤의 화학 물질의 원자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2차 시 하단부에 보면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자 자체가 새로운 분자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분자로 더해졌기 때문에 화학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학변화라도 혹은 물리변화라도 항상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화학변화를 하든 물리변화를 하든 그 어떤 변화를 하던 반응 전의 원자의 개수, 원자의 종류와 반응 후의 원자의 개수, 원자의 종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반응 전에 질소라는 거의 원자가 3개가 있었다면 반응이 끝난 다음에도 질소 원자는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개수가 만약에 2개였다면 반응이 끝나고 나서서 수소 원자의 개수가 2개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앞에 개수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1대1 대 1이라면 반응 전의 질소 원자는 2개, 반응 후의 질소 원자는 1개, 반응 전의 수소 원자는 2개, 반응 후의 수소 원자는 3개, 이렇게 각각의 개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앞에 숫자를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 전의 원자 개수와 반응 후의 원자 개수가 똑같고 반응 전의 원자 종류와 반응 후의 원자 종류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 1학기 때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원자 개수랑 여기 있는 원자 개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보존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개수를 한번 맞춰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개수를 맞출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이 3개 중에서 뭐 제일 지저분한 놈을 1개라고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1개라고 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NH3라는 분자가 1개 있다고 치면은 질소라는 원자는 1개 있었던 게 돼. 그리고 수소라는 원자는 여기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는 3개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N이라는 거 하나에 H가 3개 달려있는 건데 요 친구가 1개 있었다는 소리니까 N이라는 거 1개, H라는 거 3개.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어찌됐건 반응 후에 질소 원자가 1개 있기 때문에 반응 전에 역시 질소 원자는 1개가 있어야 됩니다. 1개여야 반응 끝나고도 1개.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질량 보존되니까. 그래서 질소 원자가 1개 있으려면 N2라는 거는 현재 N이라는 것과 N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요게 1개 있으면 반으로 쪼개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가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H가 3이니까 H가 3개이려면 반으로 쪼갠 다음에 3배, H2라는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반으로 쪼갠 다음에 3배 해주면 H 3개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 B가 2분의 1, 2분의 3, 1이 되는데 이 화학 반응식을 쓸 때의 개수는 정수비로 써야 됩니다. 최소한의 정수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분모인 2로 곱해주게 되면은 1대 3대 2,
그래서 써주게 되면 N2 더하기 3H2가 2NH3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 다음에 끝이 아니죠. 1대 3대 2라는 요 개수비 1대 3대 2라는 이 개수비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요 식만 가지고 부피의 비도 알 수가 있고 분자 개수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 개수비. 자, 개수비가 1대 3대 2, 질소가 1, 수소가 3, 암모니아가 2라면 일단 부피비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전부 다 기체라고 가정을 할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부피비 역시 1대 3대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대 3대 2가 이게 뭔 소리냐면 N2라는 놈이 만약에 10L가 있었어. 그러면 요 놈은 1대 3대 2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0L의 질소 기체가 3배인 30L의 수소 기체와 결합을 해서 20L의 암모니아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피비로도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부피비에서는 1대 3대 2 이렇게 개수비를 성립하지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가 1대 3대 2라는 거는 반드시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기체일 때만. 부피비를 구할 때만. 기체일 때만. 그래서 만약에 질소라는 게 기체였어요. 근데 수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액체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기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모두 기체였기 때문에 10L면 30L, 20L, 1대 3대 2의 비율을 성립을 하게 됐지만 만약에 중간에 있는 요 수소가 기체가 아니고 액체였다 혹은 고체였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부피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10L가 있을 때 암모니아가 20L가 나온다는 건 1대 3대 2에서 1대 2이기 때문에 20L가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중간에 껴있는 이 수소는 현재 기체가 아니고 액체 혹은 고체이기 때문에 부피비가 30L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는 부피를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피비는 기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 개수비를 한번 알아봅시다. 분자 개수비라는 거 역시 이 개수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질소가 10개가 반응을 했어요. 이 질소가 분자가 10개가 반응을 할 때는 이 개수비와 똑같아 하기 때문에 질소 기체 10개는 수소 분자 30개와 결합해서 암모니아 분자 20개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부피비와는 다르게 이 분자 개수비는 기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고체가 됐건 항상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분자 개수비는 이 개수비인 1대 3대 2를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식 자체가 한 개의 질소 기체 분자가 3개의 수소 기체 분자와 만나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든다. 이 식 자체가 분자 개수비이기 때문에 분자 개수비를 구할 때는 요놈이 기체건 이놈이 액체건 이놈이 고체건 상관없이 무조건 1대 3대 2를 성립을 할 수가 있고, 부피비를 구할 때는 기체인 경우에만 1대 3대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질량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질량비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신나게 개수를 1대 3대 2라고 질량을 구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요. 질소기체 2g은 수소기체 6g과 결합해서 암모니아 기체 4g을 만든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위에서 1대 3대 2라고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1대 3대 2 성립하네? 그럼 질량비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절대 아닙니다. 애당초에 지금 2g과 6g을 더했는데 4g이 나온다는 건 질량 보존 법칙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 8g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량비라는 걸 구할 때는 여기 있는 1대 3대 2라는 개수비를 이용해 푸는 게 절대 아니라 질량비가 따로 문제에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질량비를 알아내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부피비랑 분자 개수비는 개수비로 풀 수가 있지만 질량비는 문제에 예를 들어 질소 대 수소는 14대 3의 질량비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얘가 28g이 있었으면 얘는 2배니까 여기서 6g이랑 합쳐지겠구나.
어찌됐건 14대 3으로 결합을 하겠구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질량비를 이용해서 질량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질량비는 절대 여기 있는 개수비로 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배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1차 시와 2차 시와 2.5차 시에 있는 문제들을 아마 모조리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 2.5차 시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금 복잡해요. 뭐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뭐 암모니아 기체뿐만 아니고 뭐 아세트산이 나올 때도 있고 뭐 탄산수 나트륨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화학식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혹은 쓸 줄 알아야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올려놓은 답지를 첨부하면서 1차시, 2차시, 2.5차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